안녕하세요, 엔잡로입니다. 지난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대충 장황하게 뭔가 설명하긴 하는데 이게 그래서 무슨 의미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처음 봤을 때는 별 대단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발표를 여러 번 곱씹어 볼수록 테슬라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구나 라며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미 있는 파트를 중에서 이 부분은 꼭 아셨으면 좋겠다 라는 파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엔지니어로 유명한 할아버지인 샌디 먼로의 인터뷰 분석을 바탕으로 테슬라가 인베스터 데이에서 언급한 48V 아키텍처로의 전환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샌디 먼로가 어떤 할아버지길래 인터뷰까지 분석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얘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실 수 있습니다. 샌디 먼로는 먼로 앤 어소시에이츠의 대표로서 이미 업계에서 세계 최고의 차량 분해 전문가로 통하고 있습니다. 샌디는 1978년 포드에 입사한 뒤 엔진, 자동화 엔지니어로 일했고 1988년 미국 미시간주에 자동차 분해 전문 업체인 먼로 앤 어소시에이츠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제품을 분해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 원가, 경쟁력 같은 부분을 리포트로 작성해서 판매하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한 예시로 2017년 투자은행 UBS가 냈던 전기차 쉐보레 볼트의 보고서도 그의 손을 거쳤는데요. 이 당시 리포트의 내용에 볼트의 제조 원가 중 배터리, 모터, 인포테인먼트 모듈 등 LG그룹의 부품의 비율이 56%나 됐다는 내용이 분석되어 있어 한국에서 크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업계에서만 유명했던 할아버지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유는 유튜브 채널 먼로 라이브를 개설하면서부터인데요.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를 직접 뜯어보면서 분석하는 영상을 90여 편으로 나눠 올렸는데 이게 엄청난 이슈가 됐었습니다. 전문적이고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회당 조회수가 수십만 건에 달할 만큼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 이유는 테슬라의 고급 기술 정보를 전문가가 출연해 공짜로 알려주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전무후무한 콘텐츠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점으로 70대 할아버지 엔지니어인 샌디 먼로는 갑자기 20대 테크 리뷰어들과 경론을 펼치는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 한 번에 유튜브 스타로 급부상했습니다. 몇 년째 이분이 테슬라를 분해하면서 감탄하는 영상들을 봐왔는데 이제는 테슬라의 기술력에 완전히 매료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샌디 먼로의 말을 조금 신뢰하는 편인데요. 그의 몇 가지 분석 영상만 봐도 누구보다 깐깐하고 냉정하게 비교 분석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샌디 먼로가 테슬라의 투자자의 날 발표 내용에 관한 소감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언급했는데요. 이 인터뷰를 분석하다 보니 역시 전문가가 보는 시각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시간가량의 인터뷰 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가 테슬라의 48V 아키텍처로의 전환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왜 중요한 거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테슬라의 발표 중 전자 아키텍처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전자 아키텍처란 전자기기, 네트워크 통신,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와이어링의 통합 시스템을 말하는 용어인데요. 운전자는 이를 통해 차량의 각 부분을 제어하거나 내비게이션, 오디오, 그리고 차량이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확인하는 기능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2012년도 모델 S의 복잡한 12V 아키텍처를 보여주며 그 당시 배선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언급하는데요. 차량에서 배선 부분만 띄어낸 사진을 보더라도 차량 전체에 복잡하게 엉켜있는 엄청난 양의 배선들과 부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에 대해 너무 지저분하고 엉망이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테슬라는 모델 S에서 모델 3의 디자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지저분한 배선들을 정리하고 이로 인해 차체의 무게도 상당히 줄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와이어 하네스의 축소를 언급하며 자사의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여기서 와이어 하네스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와이어 하네스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몸의 신경망은 매우 복잡한 형태로 온몸 구석구석 퍼져 있고 이런 신경으로 각 기관을 통제합니다. 자동차도 이런 신경망처럼 자동차 전기적 신호와 전류를 상호간에 전달해주는 배선이 퍼져 있는데요. 이러한 배선을 와이어라고 하고 이런 수많은 전기선들이 꼬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트로 묶어주는 것을 하니스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자동차의 각 부위에서 발생되는 전기적 신호 및 전류를 부품 상호간에 전달하여 각 시스템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 회로들을 다발로 세트화시킨 것을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미래의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 부분의 발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내연기관의 부품은 줄어들고 전기장치나 시스템 회로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연결하는 와이어 하니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차량의 전자 아키텍처를 48V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이버트럭을 비롯한 차세대 테슬라 차량들은 전부 48V로 전환한다고 언급하며 이는 훨씬 적은 전류를 필요로 하며 그로 인한 엄청난 무게 감량과 원가 절감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심플하고 더 저렴한 전자 아키텍처는 100% 테슬라 자체 제작 컨트롤러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언급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48V로의 전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게를 감량시키고 원가를 절감시키는 것일까? 또는 테슬라가 컨트롤러를 100% 자체 생산할 것이라는 말이 왜 이 영상의 핵심일까? 와 같은 의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들이 샌디 몰로의 인터뷰를 보고 나서 정말 속 시원하게 해결됐는데요.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뷰에서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단 먼로 앤드 어소시에이츠의 회장으로 있는 코리 스튜벤은 이번 전체 이벤트 중 핵심은 테슬라는 앞으로 모든 차량을 48V 아키텍처로 바꿀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전자기기를 테슬라가 직접 다 만들 것이라는 테슬라의 발표는 놀라웠고 이것은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했던 1차, 2차 공급 업체들은 전부 12V 기반의 전자기기들을 만들어 왔는데 이러한 방식은 과거 100년 동안 변함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48V로의 전환은 차량 무게의 낭비를 줄여 가볍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기존의 자동차 산업 구조 자체를 떠나겠다는 말이라고 코리는 전합니다. 즉 바꾸어 말하면 테슬라가 기존의 자동차 부품 납품 업체들에게 우리의 변화를 따라 아니면 뒤처져서 죽던지 라고 말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샌디 먼로는 테슬라가 48V로의 변환을 통한 통신 시스템과 와이어 하네스의 축소로 50% 무게 절감을 언급했는데 높은 전압은 기본적으로 작은 지름의 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게 절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샌디 먼로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바로 머스크가 이번 발표에서 아예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샌디는 이 새로운 시장에서는 48V 스위치와 솔레노이드와 같은 전기 부품을 팔 것이며 기존 12V 부품을 만들었던 2차 공급망 업체들은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로 수익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내 나머지 차량의 전기화와 전력 발전 시스템 제공을 통한 수익, 거기에 추가적으로 2차 공급망 커뮤니티까지 장악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샌디는 강조합니다. 또한 샌디는 테슬라 차세대 자동차의 부분별 모듈화는 차량 전체를 둘러싸는 엄청난 길이의 하네스와 점퍼 케이블을 없앨 수 있다고 얘기하며 이 같은 변화는 데이터를 중앙에서 처리하지 않고 데이터 발생지 가까이에서 처리하는 엣지 컴퓨팅의 속도를 훨씬 높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더 저렴하고 더 가벼운 차를 만들 수 있다고 샌디는 주장합니다. 저도 여기까지 듣고는 역시 테슬라가 잘하고 있네 라고 생각했는데요. 마지막 샌디의 멘트를 듣고 머스크에 대한 이미지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샌디는 테슬라가 이번 발표 중에 테슬라는 6차 공급 업체랑 계약하는 중이다 라고 말한 부분이 충격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샌디 먼로의 말에 따르면 이는 1차부터 6차까지의 공급망을 수직 통합한다는 뜻이며 이 말은 각 티어별 공급 업체에 줘야 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6차 공급망은 원재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랑 계약을 한다는 말은 테슬라가 콩고에서 아이들이 코발트 원자재 채굴에 착취당하는 것을 막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샌디는 말합니다. 추가적으로 샌디 먼로는 이것이 머스크의 진정한 리더십이자 인류애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며 이는 NBA를 나온 기업인들이 하는 생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샌디의 인터뷰를 통해 잘 나가는 빅테크 기업의 한 CEO로만 생각했던 일론 머스크에 대해 진짜 어느 정도 인류애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테슬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실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계획하고 있는 기술적인 진보나 장기적인 비전을 살펴본다면 분명 흥미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샌디 먼로의 인터뷰를 통해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한 48V 아키텍처로의 전환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 숨겨진 의미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들어두면 유익한 IT 지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